자, 수열이 있어요. 수열. 단순히 규칙이 있는 규칙적인 숫자의 나요. 그렇죠? 수의 나요. 나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그 수의 나열들, 그 무수히 많은 항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열을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AN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네.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뭐에 관한 식? n에 관한 식으로 문제가 들어오겠죠. 가끔 이제 문제에서는 F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이니까 FN이라고 표현한다. FN, GN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수열이 있어요. 2, 4, 6, 8, 10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A1, A2, A3, A4, A5 이렇게 될까요? 예. 자, 이런 첫째 항이라고도 하고 옛날 분들은 초항이라고도 해요. 원래 교과서에는 첫째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 교과서에는 초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항, 첫째 항. 초항이 더 있어 보인다고 초항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첫째 항이 더 있어 보인다고 첫째 항을 쓰시는 분들, 그건 그냥 취향이에요, 취향. 초항 좀 있어 보이나? 초항, 마랑, 초항, 마랑. 마지막, 저는 첫째 항, 마지막 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항, 마랑 뭐 상관없어요. 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 항번호라고 부르죠. 항의 넘버, 항번호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됩니다. 자, 일반항은 등차수열 일반항은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뭘로 표현이 되죠? EA 플러스 MRD. 그렇죠? 여기서 이 항이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A1. 얘는 항번호. 그리고 얘는 공차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아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AN 플러스 B라고도 표현을 해주겠죠. 네. 자, 이 아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 D가 되겠죠? 이 녀석은 뭐가 되겠죠? A-D가 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별도로 외우지 않습니다. 왜? 그냥 n에다가 1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로 이걸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형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식을 계산해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등차수열에서 정말 중요한 건 등차 중앙의 사용입니다. 자, 이 아이들 한번 볼까요? 이런 숫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뭘로 해볼까요? 2, 5, 8, 11, 14, 아니야. 처음부터 하자. 이상한 짓. 자, 3, 6, 9, 12, 15, 18, 21, 24, 27까지 한번 가볼까요? 9개네요. 자,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5번째 항, 이 녀석은 이 둘의 합을 어떻게? 2로 나눈 값이죠? 이 둘의 합을 2로 나눈 값이에요. 이 둘의 합을 2로 나눈 값이고요. 이 둘의 합을 2로 나눈 값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등차 중앙의 존재를 단순하게 이 아이의 양옆에 있는 요들의 나눗셈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요게 있으면 O-n과 A의 O 플러스 N의 중간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아이들의 등차 중앙은 항상 이 아이가 된다는 걸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영역을 좀 확장해서 보셔야지 그냥 시야를 좀 좁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SN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여기서 S의 뜻이 뭐죠? 썸? 뭐? 썸타 다음에 그 썸? 합. 영어로는 그러니까 시그마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스어로는 시그마를 뜻하는데, 자, 이 녀석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S1의 뜻은 뭐죠? 첫째 항이니까 A1. 초항 있어 보인다. 자, A1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N에서 뭘 빼주시면 돼요? SMI.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시험에서 이걸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요걸 못해서 굉장히 풀이를 길게 가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S가 주어졌어. SN이 주어졌어. 그러면 얘하고 얘를 구하는 건 SN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제가 5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S5에서 뭘 빼면 돼요? S4 그렇죠? 요거 빼시면 되죠? 자, 시그마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K는 세 번째부터 N이 7번째 항까지 구하고 싶어요. 누구의? AK에. 자, 이 녀석을 제가 S7에서 뭘 뺀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S2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부터 7번째 항까지 합해서 앞에 있는 두 녀석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표현들을 우리가 S를 사용해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의 이 합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식이 뭘 쓰죠? 2분의 N N,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L? N은 아니고요. 나는 A라고 썼는데. 자, 요걸 쓰죠. A 플러스 L. 근데 A 플러스 L의 본질이 뭐야?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초항과 말하고 평균이잖아. 그쵸? 네.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이잖아.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등차 중앙이죠. 이 N개 그렇죠. 등차 중앙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좀 수월해지는데, 근데 정석도 알아야 되겠죠? 2분의 2A N 2A 플러스 GM 마이를 N 마이너스 1 D T.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마지막 항, 저 L을 첫째 항에다가 N-1D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A와 요 I를 더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 보면 딴 건 모르겠고, 자, N이 2차 식의 형태로 나오는 건 2분의 뭐가 있어요? D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뒤에 뭐 N 들어와요. 그렇죠? 뭐 N 들어오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A의 N제곱 플러스 BN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차를 쳤다 그렇죠. 얘를 보고 얘를 뭘로 2배 하면 공차가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아이의 값이 공차의 반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이제 요걸 써볼게요. 상수항 오, 그렇지. 만약에 이 뒤에 상수항 K가 달라붙어 있다면 이 아이의 역할은 무엇일까? 두 번째 스타트 그렇죠. 두 번째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의 역할은 그런 거야. 원래 정석적으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갑자기 얼마가 추가돼 있어? 그럼 첫 번째 항이 정신 못 차리고 이만큼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죠. 봐봐. 원래 2의 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녀석이 sn이었는데 그러면 첫째 항은 원래는 5였어. 네 그런데 만약에 뒤에 2가 달라붙으면 첫째 항이 무엇으로 바뀌죠? 7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항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AN을 구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AN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AN은 SN에서 SN-1를 빼요. 그러면 요 식을 기준으로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2에서 뺄 거야. 2의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 플러스 2를 뺄 거야. 얘를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얘가 어차피 어떻게 돼요? 사라져. 네 그러니까 얘가 있으나 없으나 an 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그 말은 뭐야? n이 두 번째 항부터, 왜냐면 이거의 전제가 뭐냐면 이게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n이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가 깔려요. 왜냐면 n이 1이면 n-1은 존재하지 않잖아. a0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구할 때는 두 번째 항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 말은 뭐야? 아마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 생각이 좀 깊은 아이들은 선생님 근데 이게 이 K가 첫째 항 거 아니고 이상한 A, 중간에 끼어있는 이상한 A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AN을 구할 때는 이 식을 쓸 거고 전제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런데 이렇게 빼보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 없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똑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얘랑 얘는 어차피 소거될 존재잖아. 그러니까 식의 변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식부터는 이게 있으나마나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신기하다. 그렇지? 그런데 첫 번째 항만 신경을 쓴대. 그렇죠? 그래서 이 K의 존재는 뭐냐면 첫 번째 항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다. 상수항에 붙어 있으면 첫 번째 항은 뭐다? 등차 수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 식은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 체크할 건 딱 두 가지. 공차가 무엇이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하지 마. 외울 생각하지 마. 외워봤자 그거 계산하는 시간에 그냥 일반항 만들기 편하니까. 자, 이런 느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자,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은 무조건 절대값이 나와요. 왜 나올까? 등차 수열이요? 너무 쉬워서. 등차 수열 솔직히 쉽잖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등차 수열은 근데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함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n은 무조건 자연수잖아요. 항 번호에 갑자기 0.1, 0.2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들은 선이 아니고요.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직선 1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생겨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에서 맨날 물어보겠죠. A의 값이 절대값. 0보다 큰 거 물어볼 거고 0보다 작은 거 물어볼 거고 0인 거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SN까지 합이 이 녀석이 0보다 큰 거 물어볼 거고 0보다 작은 거 물어볼 거고 이 SN의 최대 물어볼 거고 이 SN의 최소 물어볼 건데 그러려면 이런 구조여야만 한다는 거야. 그렇죠. 혹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구조여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도 절대값을 붙여줘야 얘가 이제 들어 올려질 거 아니야. 그래야 그나마 문제로서의 값어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거의 대부분이 최대 최소 혹은 부호 혹은 절대값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등비 수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등비수열. 왔다 갔다. 진동 발산하게 됩니다. 등비 수열에 적용을 하면. 물론 수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렵게 나오면 등비 수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풍무해상 건드리지 않았는데 사고도 없네요. 다행이다. 자, 아직은 없어요. 자, 근데 등차 수열 절대값은 뭐 수시로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어디까지만 더하면 돼? 0 0 나올 때까지 아니면 0 나오기 전까지야? 0이니까 상관없는 상관없겠죠.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니까 애초에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 합인데 이들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무조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래야만 음수가 되기 전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에서는 만약에 0이 되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지금 네 번째 항이거든요. 얘가 다섯 번째 항이고 그러면 SM과 아니 S4와 S5가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만약에 문제 안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S4와 S5가 같대. 그 말은 무슨 소리야? S5. 두 번째가 무조건 뭐다? 0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이걸 다 연산식으로 들어가서 체크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왜? 우리 수요일 하면서 열심히 대피해야 되잖아. 그 시간 확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열, 등비수열 최대한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최대한 거기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고는 그래도 비교적 항 번호를 거의 한 6, 7 정도에서 끊어줘. 근데 대입을 하더라도. 근데 풍문한 하우는 좀 더 길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4, 5 정도 풍부. 그러니까 4, 5는 그냥 순수 대입만으로는 좀 해결 그 시간 안에 하기가 좀 촉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파트들, 활용이라든지 삼각함수의 방부등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근데 또 그러다 조급하게 가다가는 각도 잘못 체크해서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필요해요.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요거 절대값 파트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등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적이에요. 등차 중앙.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런 최대와 최소, 절대값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부분합 딱 이 정도거든요. 자, 부분합 얘기를 해봅시다. 자,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워밍업. 등차 수열이에요. 그거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말하지 마. 이 뱉으면. 잠깐만. 잠깐. 내가 못쳤다.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이의 빈 공간에다가 요 답을 씁니다. 잠깐만요.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주어지는 시간 10초 드립니다. 잠깐만 뭐였더라? 자,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야? 썼어요, 선생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건가? 뭐야? 아니지, 이 사람 뭐. 야, 시간 잡아먹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거? 네? 이거? 이거 아니야? 지금 저거였어, 저거.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걸로 했어? 그래 다행이다. 아닌가? 꽤 많이 맞았어요. 뭐야? 기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맞았습니다. 답은? 네, 62. 숫자는 60이잖아. 맞네. 20하고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S10은 1부터 10. 1부터 10까지예요. 0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역시 똑바로 써. S20은 그렇죠? 1부터 그래. 제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게 1부터 10까지고 S20은 거기 있어. 1부터 10에서 20까지 가는 거죠. 그럼 S30은 더가. 10, 20, 30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지금 10이래. 요게 30이래. 그럼 요게 10이면 여기는 얼마야? 20이죠. 그럼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20이죠. 30. 여기는 30이죠. 왜? 왜냐면은 쟤네들끼리 다 합치면 공차가 또 새로운 공차 생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A1, A2, A3, 떼떼떼떼 A10까지 더한 거잖아. 근데 자, 요 부분은 A11, A12, A13, 떼떼떼떼 A20까지 더한 거거든. 예. 근데 얘가 10이고 얘가 20이래. 그 말은 뭐야? 10T. 자,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더한 거야? 10T를 10번 더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A21, 22, 23, 떼떼떼떼 A30까지 가면 여기서 똑같이 당연히 플러스 10T를 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지금 요 문제에서 10에서 20 갈 때 10을 더한 거니까 얘도 똑같이 10을 더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60이 된다. 요런 계산식인 거야. 예찬이 같은 건 1, 20, 40을 풀었어. 등비수열. 그렇죠? 등비수열을 쓰면 공비가 되잖아. 만약에 10, 20이었으면 10, 20이었으면 곱하기 2가 들어간 거잖아. 여기다가 또 곱하기 2가 들어가서 40이겠지. 등비수열이었다. 졸려서 그래. 10, 20, 20. 너도 공비란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이 부분합을 굉장히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간격만 같으면 다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3, 4, 3, 4. 시원이 말 너무 잘한다. 하하. 자, 예를 들어 S가 이런 기호 표현은 없어요.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S가 16부터 25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S가 21부터 30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11이에요. 얘가 21이에요. 예. 20. 얘가 40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70. 70? 70?
아닌가? 맞지 않아요? 20 똑같이 60 같은 60 맞지 않아? 60 같지 않나? 느낌 60이네. 50 아니면 이게 50? 아니 다 합해. 잠깐만요. 아닌가? 뭐지? 지가 잃어버렸어. 자, 여기 얼마예요? 60. 60? 70 아니에요? 70? 쟤네끼리도 괜찮으니까. 자, 이 문제 다음 문제예요. 잠시만. 제가 이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죠. 그쵸? 40? 이러면 그냥 등차 수열이야. 10, 40, 70 이렇게 나와. 근데 21에서 40은 간격 같은 거 아닌 거. 잠깐만요. 1에서 16. 죄송해요. 15에서 다시. 이게 16을 쓰면 안 썼어. 오, 죄송해요. 제 잘못이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16이 아니고 6이었어. 제가 원한 건 이거였어. 죄송해요. 그래서 11에서 원래는 20이었어. 제가 원한 건 이거였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5개 10개, 10개, 10개야. 근데 이들의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게 중요해. 그렇죠? 이 항의 개수가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이 간격도 유지가 됐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기울여 주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눠서 자, S10 이게 10인데 S15가 40인데 S20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얘랑 똑같은 거네? 그쵸? 아니요. 착각하지 마. 작아요. 매달라. 쟤는 얘는 10개, 얘는 15개, 얘는 20개야. 그렇죠?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스 10에서 15까지. 자, 1에서부터 5까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에서부터 10까지가 있을 거고, 11에서부터 15까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6에서부터 20까지가 있을 거잖아. 근데 이것들을 더한 값이 얼마였던 거야? 10이었던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가 얼마야? 30인 거야. 여기서 유추해야 돼. 어떻게 유추하죠? 일단 가능할까? 등차야. 자,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간격이 등차. 30. 그냥 A랑 10-A로 놓고. A랑 여기를 네. 이만큼을 A라고 하면 여기는 10-A. 네. 그건 맞죠? 등차 중앙 A 그리고 더하기 30이 20 마이너스. 얘랑 얘를 더한 값이 A랑 30을 더한 값의 2분의 반절이 10마 A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 A 플러스 30은 20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근데 3A는 슉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처음 하는 음수거든요. 그렇죠. 음수부터 올 수도 있잖아. 왜 안 된다는 보장은 못 하죠. 그렇죠. 이런 되셨죠? 잘했어. 이런 식으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게 이 부분합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뭘 생각하시냐면 간격과 항의 개수 그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합은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난이도 조절도 천차만별이 되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등차 수열은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험을 잘 나가요. 요거 빼먹을 거예요. 자, 1이 있어요. 여기다가 떼떼떼떼떼떼떼 A1부터 A2 떼떼떼떼떼떼 A의 N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 쉽게 한번 가보자. 먼저 10이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지금 N개잖아. N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등차일 때
네, 등차수열. 저기다가 n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수를 만들 거야. 공차. n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다 자, 자연수죠. 이때 함이 공차는 자연수여야 돼요. 아. 8개? 얼마? 설마 2, 3, 4, 5, 6, 7, 8. 두 개밖에 없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들의 간격이 이랑 팔 얼마야? 아닌가? 9밖에 안 되죠. 네. 그럼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 9의 약수. n 플러스 1이 9에 약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뭔데 그러면? 2랑 2랑 8이요. 2랑 8이 8. 9의 약수라며. n 플러스 2. 네.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간격이 9거든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맥스치가 8이야. 왜냐면 1이고 10이잖아. 그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자연수들의 맥스가 8이라고. 그렇죠? 1보다 큰 2, 10보다 작은 9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2부터 9까지 8개밖에 안 되거든요. 개수가요? 개수가. 왜냐면 지금 공차도 자연수가 항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그러면 8개를 등분하는 거야. 등분. 그러면 자, 8개라는 아이를 등분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어요? 8 가능하죠? 네. 4 가능하죠? 네. 2 가능하죠? 네. 1 가능하죠? 네. 1 가능해요? 1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음. n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8등분을 하겠다.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8이 되는 거야? 8 들어가면 되죠? 돼요? n이 8개면 돼요? 등차 1이면 되죠. 공차가 1이니까 되죠? 네. 얘는 공차가 1이 되는 거야. 4가 들어가면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얘가 들어가면 공차는 뭐가 돼요? 3. 4가 되겠죠? 얘가 들어가면 공차는 뭐가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틀려요. 자, 보통 틀립니다.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라고 자연수를 깔고 가. 그렇죠? 그러니까 8의 약수의 개수니까 그 8의 약수 근데 왜냐면 이게 공차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이 n의 개수가 막 좀 숫자가 커져서 막 64 이렇게 됐어. 64. 그럼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냥 64 약수의 개수 찾아버리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걸 하나씩 체크를 못 한다고. 아. 그렇죠? 숫자가 커지면 우리 체크 못 하잖아요. 그쵸. 숫자가 작을 때는 그래도 그냥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이걸 때 뭐가 되고. 근데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64는 약수가 몇 개죠? 7개요. 7개. 그러면 그거 다 못 해본다. 그렇죠? 약수의 개수가 막 10개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막 보기가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자연수의 개수가 뭐 10단위야, 10단위. 그러면 솔직히 이거 다 대입해볼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뭘 해요? 약수의 개수를 찾아요. 그리고 그냥 체크합니다. 그럼 하나가 틀려요. 왜? 1은 안 돼. 1은 해봐요. 그렇죠? 1은 안 되지. 근데 정말 안 돼요? 1은 되죠. 11이 되죠. 그럼 되죠. 중형도 돼. 등비 중앙이 6이 되죠. 그렇지. 등차 중앙이. 등차 중앙. 자유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중앙이 존재하면 돼. 1도. 왜냐면 1을 한 개만 쓰겠다는 거잖아. 그 한 개가 등차 중앙이거든요. 한 개가 등차 중앙인 거야.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존재하면 1도 되는데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일이 안 됐던 이유는 아까 8개였거든요. 2라고 10이었는데 이들의 등차 중앙은 뭐야? 5.5야. 근데 자연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홀수일 때 뭐고 짝수일 때 뭐고 이걸 외우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1이 들어갔다는 건 등차 중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등차 중앙을 이 개수로 쓰겠다는 거니까. 그 값으로. 그러니까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11에서 1 뺀 10으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맥스치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석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n-1개가 핵심인 거야. 근데 n-1개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를 a, 여기를 l이라고 하면 l-a-1개인 거야. 그렇죠? 요게 이제 저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자연수의 개수 한계치야. 요 아이들의 약수를 찾을 건데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수야. 그런데 약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면 1이 포함되고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으면 1은 들어갈 수 없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 때문에 틀릴 거거든. 근데 저라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낸다면 저는 무조건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도록 숫자 배열을 할 거야. 한 개 빼볼게요. 왜냐면 그게 숫자가 깔끔해.
여러분 1에서 10까지가 깔끔해요? 1에서 11이 깔끔해요?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네. 그럼 요 안에 8개가 들어가고 얘는 9개가 들어가. 얘는 등차 조각이 존재하고 얘는 존재하지 않아. 자, 1부터 20까지 볼까요? 요 안에 자연수는 맥스 몇 개 들어가? 18개 들어가. 등차 조각이 존재하지 않아. 깔끔해. 근데 얘는 지저분해. 근데 등차 조각이 존재해. 그럼 선생님들 당연히 깔끔하게 되고 등차 조각도 존재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하나를 틀리는 문제를 내겠지. 재밌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등차 중앙 문제에는 들어가는 개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약수로 접근하는 건 좋은 생각 잘했어. 그런데 등차 중앙이 존재해야만 이 아이도 가치를 가진다는 거. 그것까지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되셨죠? 자, 등차 수열은 딱 이 정도입니다. 세세한 정말 기초적인 이런 것들이야. 뭐 공차 계산하고 몇 번째 한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야. 너희 다 아는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플 꺼내볼게요. 수연아 왜? 아니. 왜? 아니. 읽은 거 없잖아. 왜 좀 많아서? 이형이 18개고. 별로 안 되네. 화장실. 어? 화장실 다녀오세요. 여기가 너무 싫어. 그렇지. 이렇게 아빠는 일반이지. 이해지 씨 잘렸어. 아직 활용도 못 들어갔어. 여기서. 평학하면 주세요. 아빠는 아직 활용도 못 들어갔어. 이제 반고정식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문을 시켰어. 마무리했어. 나 불렀어? 저는 김성.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등차 수열 일반항. 수화를 떠나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그냥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데, 여러분 학교는 아닌데 마이너스 D. 저쪽에 알아보지. 이런 거 구하는데 가끔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 플러스 바꿔. 원래 이거잖아. 이거잖아. 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씨. 근데 그 사이에 점점점 채우는 예? 반복이어서요. 뭐예요? 얘 뭔 말이에요? 뒤집혀서 반복되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이잖아. 풀. 또 계속 나눠서 하는 찍을 거지. 숫자 되는구나. 끊어서 아. 와. 그렇게 아니에요? 그건 좀- 이러면 짜증나. 근데 이것도 규칙이야. 그렇죠. 맞잖아요. 3대씩. 얘는 플러스 가고 마이너스 가고 플러스 가면 우리는 요 아이들과 요 아이들을 짝지어야 돼. 그리고 요 녀석. 근데 뭐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나 막상 해보잖아. 여기다 한번 숫자 넣어서 볼게. 1, 2, 3, 4. 이게 생각보다 이러면 뭔가 짜증나는데 막상 풀어보면 별거는 없거든요. 9, 10, 11, 12, 13, 14, 15. 한번 볼까요? 자, 이것들 다 더하면 얼마죠? 2가 얼마? 아니라 3. 3이죠. 자, 이것들 다 더하면 얼마예요? 8. 8. 8. 자, 이것들 다 더하면 얼마죠? 13. 네? 됐죠? 다 나와요.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군수열 느낌인 거야. 그쵸? 딱딱딱 쪼개면 그들끼리 수열을 만들어 보는 군수열 느낌입니다. 근데 처음 접하잖아요? 그럼 진짜 혼란스럽지. 그쵸? 혼란스럽겠지. 처음 이제 접하면. 많을 것 같아. 이게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이럴 거 아니야. 하나씩 구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걸 막기 위해서 S 뭐 한 50 이렇게. 그럼 솔직히 쉽거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인? 5인 수열에 11개 항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B라는 값에 당혹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 B에 그냥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C까지 안 나오는 걸 감사하시면 돼요. 김포는 C까지 나와요. A, B, C 개차에 개차까지 나와요. 와, 괜찮아. 재밌어요. 개차에 개차. 그건 대입하면 그때 내가 김포 애들하고 그 개차 나왔을 때 이걸 야 우리 대입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
8분 걸렸다. 8분인가 7분 걸렸던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 풀 수 있지. 8분인가 7분. 야. 그게 이제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그 분수꼴이거든요. 아 분수꼴이 아니고 그 더해서 0 나오는 꼴, 계속끼리 더해서 0 나오는 꼴이거든요.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김포는 김포스럽다. 그게 말하지. 자, 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은 그래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건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쓰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일반항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등비 수열은 당연히 여기가 A, AR, AR의 제곱 이렇게 가듯이 등차 수열은 A. 그러면 A하고 D에 관한 연립 방정식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자, 관계가 주어졌답니다. 3하고 19래요. A 20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보죠? 일단은 열리. 빼서 음. 6D가 공차가 얼마예요? 4요. 4죠? 끝났죠? 4를 몇 번 더하면 돼요? 13번 더하면 되죠?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차이가 20이네요? 공차는 2네요? 그러면 2를 5번 더하면 되겠네요. 자, 차이가 4랍니다. 공차는 2죠? 그쵸? 되게 쉽죠? 이런 것들은 그냥 룰을 풀어보시면 돼요. 자, 곱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넘기고 안 되는데. 그냥 A랑 D 쓰면 안 돼요. 기준차가 2까지 줬는데. 이 등비도 아닌데. 그냥 이거는 숙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푸는 문제예요? 그냥 그냥 연립하는 게 그냥 계산 문제. 등차 수열에 곱셈이 들어오면 계산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에 덧셈이 들어오면 계산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이런 것들은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건 더 쉬운 거죠. 1하고 3을 더했더니 10이래요. 6하고 8을 더했더니 다 10이라네요. 그렇지. 간결이 그냥 지문이야. 제가 6인데. 만약에 여기가 11 더하기 A 13이었다면 얼마일 것 같아요? 70. 그럼 70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였다면. 그런 문제였다면 7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만약에 등비 중앙 이렇게 공차만 좀 그쵸? 등차중간 서서 푸는 문제긴 해요. 그러면 요거 가지면 여기 이제 A 11이 되는 건데 이거 두 개인데 요게 이게 안 끼어들어요. 아깝다. 그건 좀 아쉽다. 근데 뭐 16을 빼지.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A2가 얼마인 거예요? 5고 A7이 얼마인 거예요? 20인 거예요. 그래서 공차 구하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어차피 구할 거 요거 두 개 안 나온다. 그렇죠? 나오나? 13이 나오네요. 1, 2, 3, 4, 5, 6 맞죠? 13이죠? A13이 나오네요. A13에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 친해지셔야 돼요. 자,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상태들인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뜻이 뭐예요? 뿔마 붙이는 거 아니에요? 뿔마는 붙이면 안 돼. x는 얼마예요? 잠깐만요. 4? 아니 사. 마사. 아니, 아닌데? 2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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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던져라. 마일. 답은 나왔겠죠? 마일. 뜻이 뭐예요? 그 수직선에서 어. 절대값과 오로 저희 거리가 같다요. 그렇죠. 저좀 여러분들은 절대값을 만나시면 이 녀석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0으로부터의 거리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x에서 어디까지의 거리야? k까지의 거리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절대값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전개해서 중수들이나 하는 거고 너희는 중수 아니잖아. 고수잖아. x에서 3까지의 거리와 x에서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가 같다야. 3과 마이너스 5의 중점이라는 소리죠. 되셨죠?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수투와 미적에서는. 수투에서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 K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구나. K에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게 왜 나오겠어? 수투에서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K에서부터의 거리잖아요. X 값이. 그러면 K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 녀석이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F, X 놓고 이렇게 놓고 이 녀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3이래.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은 그냥 흘러가. 저 직선이 K가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 나오면 그런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하나가 음수가 그렇죠. 3에서부터 A2까지랑 3에서부터 A3까지의 거리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같다. 그 얘기인 거야. 자, 3에서부터 A2까지랑 3에서부터 A3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건 이 3이 A2와 A3의 중간인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상태에서 공차는 6이랍니다. 그러면 자, 3이 여기 있거든. A2가 여기 있고 A3가 없어. 여기 없는 걸 만들어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요 차이가 6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 선생님 등차 중앙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하는 걸로 만들면 돼. 얘를 뭐라고? A 2.5라고 생각하면 돼. 2.5. 맞잖아요. 왜냐면 이거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선 점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자, 요렇게 가는 그래프인 거야. 근데 요 딱 중간에 여기는 A2고 여기는 A3인데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냥 둘의 중점을 체크해 봤더니 얘가 뭐였던 거야? 3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는 6이었던 거고. 그렇지? 여긴 6이었던 거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다가 3 더하고 3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A2, A3 나와서 등차중앙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등차중앙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등차중앙을 만드는 거지. 2.5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5를 구하래. 근데 여기다가 3 더했어. 얘 6이야. 공차가 6, 6 갔어.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가시면 됩니다. 자, 5항과 11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래요. 자, 질문입니다. 좋아요. 0이 될 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0이) 되는 항의 값이 0이 되는 항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한다고? 좋아요. 해요? 그럼 몇 번째 항이야? (5하고 11의) 평균은? 5하고 11의 평균은? 8번째. 오, 8번째.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안 되겠다. 앞으로 질문 많이 해야 된다. 자, 8번째 항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대칭이잖아요. 네. 자, 누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3항이 20이니까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5항이 있어. A 5항. 그 다음에 여기에 11항. A 11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딱 봤으면 여기에 A 8항이 존재를 하죠. 단순해요. 이들이 등차 중앙에 존재하면 여기 있는 거고 등차 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0인 건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상태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인 거야. 또 되게 쉽죠? 이 예시판은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공차 빼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자, 좀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a, n이 0보다 큰 거, 작은 거 찾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슨 교집합 나왔네. 자, 보자. 지금 일반항이 3인 그러니까 공차가 3인 수열과 공차가 5인 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둘의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AN이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핵심은 3하고 5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처음 시작이 얼마인지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괜히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 이런 문제는 정석대로 가시는 거예요. 공차는 이들의 최소 공배수인 15가 될 거지만 첫째 항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 그러다 틀린다. 좁게 하지 말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개수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요건 좀 쉽죠? 나누기만 하시면 돼요. 최대 공차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얼마다? 96인데 하나를 더 빼라. 그래서 95가지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31이네요. 저희 가능할까? 자,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96이지. 차이나.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1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96이죠, 차이가. 네. 30일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아까 그거랑 좀 다르죠? 네.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문제랑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30일 들어갔으니까 96을 31로 나눠주시면 되는 문제죠. 아닌가요? 32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1이라고 쓰면 왜 6이었습니다. 32? 왜 32야? B가 내가 얼마이니까 공차를 공차가 하나 빼고. 왜? 공차를 한번 더 31번 하고 한 번 더 더할 때 169니까 아, 알고 계시죠? 네. 자, 왜냐면 이게 31이니까 31로 계산한다. 안 나눠주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돼. 그렇죠? 31번 맞고 한 번 더 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설마 너희가 이런 걸 힘들어하겠냐? 자, n입니다. 공차가 n 등차수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등차 중앙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등차 중앙 이용하셔도 되고요. 계산하셔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자, 등차 중앙인데 요 맨 밑에 있는 거 저거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네. 맨 밑에 있는 거 어디서 보셨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좀 쉬운데 연산 문제들이네요. 나누어 떨어질 때 있네요. 작년 풍무 시험 봅니다. 미쳐버린 줄 알아. 왜요? 이게 왼쪽 하단에 나왔거든. 아 수학이 좀 2등급 맞은 그 어떤 아이가 선생님 이거 틀렸어. 갑자기 어떻게 풀 생각이 안 나요. 대입 갑자기 나머지 정리가 생각이 안 나. 뭐 그럴 수 있어. 사람인데. 2등급권인데. 2등급권이면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듣는 애인데. 넌 다리 왜 그래? 그 뭐? 체육대회 때 보시겠어요? 사리가 너무 내리셨어요. 아니 저 안 했어요. 맞잖아. 저 안 했어요. 아프겠다. 쉬지. 야는 알았어요. 약 안 발랐는데? 바른 거 맞아? 그러니까 덕지 발랐어? 아침에 발랐다가 어. 씻으면서 떼줬는데 어. 귀찮아서 그냥 불어 나왔어요. 강하기 때문에. 야, 내가 속이 이러면 너희 어머니 속은 아 집 가서 기사에다가 사진으로 넣으면 뭐라고? 이 사진을 찍어서 넣는다고? 못하고? 체육대회 기사로 넣는데요. 기사에다가 부상투. 미안 그래요? 자,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정리 아시죠?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마 A 네. 플러스 1 대입하시면 얼마? 1 플러스 A 플러스 B 2 대입하시면 얼마? 4 플러스 2A 플러스 B 공차는 얼마? A 플러스 이제 2A 아니야? 2A죠? 네? 근데 왜요? 4 여기서 2A를 더했죠. 그건 A는 4 그럼 여기다 2A를 더하면 얘가 돼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원래는 1 플러스 3A 플러스 B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A 값은 얼마야? 3. 3? 근데 뭐 3 들어가면 B는 구할 수 있나? 많이 대입하고 마이가 0이 마이너스 2 나눠 떨어진다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나눠준다니까 대입해서 180. 그쵸?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많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이 안 났대. 아이고 어떡해. 나머지 이게 너 이게 인수정리로 나왔다? 근데 이게 좀 과거형이긴 한데 최근에 기출문제 풀 때는 제가 요즘 근래 안 풀었는데 옛날에 너 이거 인수정리로 나왔었어. 인수정리 뭔지 아세요? QX 이 인수정리 버전을 바꾸면 아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식을 바꾸면 돼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냐? 플러스 K 플러스 K지. 마이너스 K냐?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서 0 되는데 마이너스 K면 K. 아 뭐야? 그쵸? 원래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K가 거야. 0이면 볼 수 있지. 아 그래서 틀렸어. 걔가. 미안해. 자,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좀 그냥 알고 계세요. 인수 정리 어떻게 하는지 요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아. 그냥 인수 정리가 있다더라. 그 인수 정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뭐 이런 건 정도니까. 근데 이걸 등차수열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등차수열이요? 3개까지는 안 나와요. 2개까지만 나와요. 왜 2개까지만 나올까?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등비. 2항과 2항의 값에 당연히 fx에는 절대값이 붙어 있을 수 있어. 부호만 다르고 거시기 한 거. 그렇죠. 아까 그랑 똑같은 거. 그걸 이제 인수 정리로 풀어놨어요. 이런 느낌 알고 계시면 돼요. 기억에 질량이 더 따라오게 될 거였어. 확률 질량 함수 이런 거 배우면 돼요. 네? 확률 밀도 함수. 어디서요? 확통에서. 나뭐 밑으로 가. 근데 쉬워. 겁나 쉬워. 겁나 쉬워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다 연산 문제예요.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짧은 것보다 차례 등차수로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빗변의 길이가 2인 어느 직각삼각형에서. 근데 생각해봐. 자, 그냥 생각해. 이건 외워. 자,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세 변이 등차수열이 이거 뭘 것 같아? 3대4로 오죠? 맞잖아요. 뭐 오랜만에 피타고라스의 수나 한번 언급해 볼까요? 5, 12, 13. 8대 8, 15 대 17. 15, 17. 7대 7, 24, 24, 24, 26. 26이야. 뭐 또 있어요? 25였나? 또 있지만 이 중에서 등차수열 누구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간격이 일정한 거 얘밖에 없어. 8이었나?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여기는 간격이 뭐 지멋대로잖아요. 요것도 간격이 지멋대로죠? 요것도 간격이 지멋대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파트입니다. 물론 이 아이를 뭐 6, 8, 10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9, 12, 15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얘는 빗변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네요. 5를 2로 나눴네? 그러니까 5를 얼마로 나눈 거죠? 10으로 나눴나요? 아니 뭐로 나눈 거냐? 5분의 2. 5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거네. 네. 그러네.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3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6일 거고 4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8일 거고 이 둘에다가 뭘 곱하면 돼?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약분되면서 5, 25에 8, 3에 24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직각삼각형 등차수열은 3대4 대 5예요. 그냥 기억하세요. 이게 모의고사라도 나온 적이 있어서 뭐 그럴싸하게 포장은 해. 근데 직각삼각형이 등차수열이면 무조건 3대4 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차 중앙미화. 오늘 재밌겠다. 풀어봐. 뭐야? 빙고예요? 운동 장면에 요것도 나왔어요. 수도권. 요 스타일. 사오고요. 재밌네. 요 스타일 나왔어. 근데 어려웠어. 생각보다 풀이가 어려웠어요. 이거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귀찮아요. 유형원에서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어. 없었나? 없었을걸요. 없었나? 난생 처음 봤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풀어보시면 재밌어요. 약간 수도쿠 느낌도 나고 옛 추억에 잠기면서 초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었던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거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 할만해요. 뭐 한번 그냥 살짝 맛만 볼까? 자, 4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루고 동시에 각 열의 내수가 등차수를 이루도록 빈칸을 완성할 때 여기서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무조건 커진다고 생각하지 마.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공차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없네. 어떻게 됐죠? 얘는 쉬워요. 숫자 집어넣으면 확 나와? 등차 중앙 계속 쓰는 등차 중앙 쓴 거야. 이 문제의 포커스는 등차 중앙입니다. 자, 이 둘의 등차 중앙이니까 2분의 b 플러스 23이죠. 네. 그럼 여기는 뭐 어떤가요? 2분의 A 더하기 5. 그러면 요 둘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관계식이 나오고 요 둘로 2분의 5 플러스 C인데 그럼 요 둘로 관계식이 나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열반식 문제예요. 물론 센스 겁나 쩔어. 그러면 숫자 집어넣어서 끝내버려요. 숫자 바로 넣어봤더니 나왔어요. 조용해. 안 돼.
잘 쓰면 안 돼? 그쵸? 그치?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야. 아하. 원래는 되게 짜증나면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너희는 기포가 없으니까 분수로 나왔어. 분수. 와 공차일까요? 한 하지도 얘네들 다 분수. 와. 뭐 이건 분수가 아니라는 거네요.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부술 수도 있지. 자, 분수 나오면 이게 연립반주식인데 계속 답이 분수로 나온다고 생각해. 아 너무 쉽. 진짜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짜증을 유발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해 이름 또 생각했지. 자, 부모는 작년에 안 태어나게 다행이야. 그 다음 가볼게요. 등차수를 이루는 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 개를 미지수로 놓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우리의 선택지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도 이런 것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이게 뭔 소리야? 거꾸로 A. 이게 만약에 숫자가 4개인 경우가 이제 문제잖아요. 에마 3D. 그럼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그렇죠? 얘보단 얘가 좋은 건 아시죠? 그렇죠? 이거보단 이게 좋은 거예요. D가 없어지니까. 왜냐면 단수기 D가 사라지니까. 대칭성으로 푸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서 하라는 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내수인 경우에 가운데 A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격을 2칸씩 띄자는 거야. D를 2개씩. 그러면 선생님 더 복잡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대체로 소고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5개는 그냥 대칭성으로 보시면 돼요. 홀수면은 대칭을 A를 기준으로 잡고요. 짝수면은 2칸씩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낸 문제들인데 세수의 합이 12이고 세수의 제곱의 합이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에. 왜? 너무 쉬워서 그냥 숫자 대충 집어넣어 보시면 나오잖아요. 3, 4, 5. 자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돼요. 근데 다른 말을 안 했어. 자 세식의 등차수야. 얘들아 이거 보자. 작년 문제다. 재작년 사오고 문제, 작년인가 재작년 풍무고 문제.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둘 다 나왔어 이 문제가. 너희 학교도 나왔어 작년에. 자 이거 뭐냐면 세식은 3차 방정식이잖아. 뭐 써야 돼? 근각에서 합치. 대입해야 그 돼. 3중고 1, 2,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6인 거고 알파 베타 감마가 k인 거잖아요. 이거 안 써요. 둘안 써요? 둘 안 씁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아까 그래서 3a가 6인 거야. 그러면 등차 중앙이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저 k 값을 구하래. k 값을 구하면 요것들을 지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런 식이 되잖아요. 맞죠? 이거 세 개를 곱한 거니까. 근데 a 값이 얼마였어요? 2. 그럼 일단 짝수야. 이렇게 사라졌어요. 11은 안 나올 것 같아. 11 안 나와요? 왠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대입하니까 나온대요. 대충 많이. Y랑 2랑 중에 y랑 2 대입하시면 이거 제일 잘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대입하시면 나와요. 그쵸? 소상기 그런 거 사면 얼마 하면 나와요? 많이 2요. 마2랑 2랑 6. 2랑 6. 6 대입하시면 나와요? 마 2, 2, 6 Y 14. 마 2, 2, 6 이렇게 대입하시면 나와요? 네. 그렇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 가지고 A값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 K를 구하던 이게 짜증나면 이제 저거 여기에다 K를 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계산하셔야 돼요. 2개짜리잖아요. 자, 이런 뉘앙스의 문제입니다. 자, 등차수의 합 내용입니다. 아까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SM 나오면 뭐 해야 되는지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의래요. 첫째 항 어떻게 구해요? 구하면 되겠지. 네. 공차가 떴으니까. 귀찮긴 하겠다. 그렇죠? 자, 뭐 이것도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의인데 뭐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뭐 다 계산이에요.
것들은 그냥 계산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저것만 한번 볼까요? S12, A12라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1부터 9까지 합이 0. 1부터 9까지 합이 0인 거예요. 그럼 몇 번장이 0이에요? S A5요. A5가 0이 되겠죠? 무조건 그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그렇죠. 원래 얘는 A1부터 A10까지 합인데 A1부터 9까지 열심히 더한 게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분명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공평하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번째 항이 뭔진 모르겠지만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번장에서 첫 번장을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건 10번장은 뭐라는 소리야? 양. 양의 의미야. 양. 양이겠죠. 예. 그렇죠? 음에서 양을 빼면 그쵸? 안 되죠? 그러면 10번장이 일단 양수라는 소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9개 항의 합이 0이라는 건 분명히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녀석이 0에 딱 걸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A5가 0이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다 소거가 되는 형태였을 거라.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뭐 볼까요? 합을 SN이라고 하고 SN은 KN이라고 되어 있고요. 만족한 K가 두 자리 자연수로 대비를 하는 N의 최대값입니다. 자, 지금 이거 풀어보세요. 1249. 1249. 친 사람들은 한숨 쉬시고 1249번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없다? 답이 이거였나? 맞나? 맞네. 뭐지?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거 애들 이거 오케이. 그렇게 하면 나오는. 자, 보자. 첫 장은 공짜와 같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첫 장이 A야. 두 번장은 여기다 A를 더하죠. 세 번장은 여기다 또 A를 더하죠. 네 번장은 여기다 또 A를 더해요. 그러면 AN은 그냥 NA입니다. 그렇죠? 요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SN을 더해요. 2분의 첫째 항 A부터 n번째 항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AN.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NA가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다 뭘 곱해야 돼? N. n을 곱해야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죠? 첫째 항과 n번째 항까지 합을 2로 나누고 거기다 항의 개수 n을 곱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SN입니다. 요게 누구랑 같대요? KAN과 같대요. AN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랬죠? n 날아가고 A 꺼내면 A도 날아가네요. 자, 그럼 남는 게 2분의 n 플러스 1이 K래요. K는 두 자리의 자연수라네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돼요. 그러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97. 네, 197. 오. 풀이를 보면 이런 문제인데 막상 풀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 못 풀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문제.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매년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름 또 그래서 중고수 이상의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못 풀더라고요. 이상하게.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현이는 어느 부분에서 막혔어? 일단은 처음에 NA라고 안 하고 그냥 A 플러스 AN마일로 했거든요. 그게 NA지. 그렇게 하는 그거 못 봤어. 그렇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8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1 더했어? 뭔가 197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왜 198이 안 되는지 그 찾고 있었어요. 주는 저는 좀 그냥
그 합 구하는 공식 써가지고 어. 그냥 K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가 크니까 건드리나? 주원이. 나오기는 이게 뭔 됐어. 지훈이는 그냥 안 나왔어요. 그냥 안 나왔어. 그러네. 얘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등차수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낼 만한 그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FM 정석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오히려 뒤에 있는 문제들이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두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숙제는 체육대로 피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251번까지만 할게요. 하늘이 여기 1번이요. 네. 한 문제 남았다. 언제 나왔다 이렇게 웃지? 자, 오늘 숙제 검사 안 했어요. 어제 혹시 나의 마음을